네, 한 주 동안 많은 개발자들로 조리돌림되었던 기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노드 커뮤니티가 지난 10월 7일 4.2 버전의 LTS를 발표한 지 약 2주 만에 10월 29일 5.0 스테이블을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5.0이 이슈인가요? 2주 만에 발표한 게 이슈인가요? 네,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풀스택 프레임워크 돈.js가 발표되어 미티어 커뮤니티 진영이 긴장했다는 소문입니다. 구글이 크롬 OS와 안드로이드를 통합한다고 하는 루머가 돌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지 않는다는 해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거나 종국에는 통합될 것 같다고 수군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수군수군. 수군수군. 레드햇이 앤시블을 인수하여 화제입니다. 얼마에 샀을지 궁금하네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킹을 인수해서 게임 업계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카닥의 디지털 노마드 실험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러움도 사고 파는 시대인 것 같아요. 2016년 4월 출시되는 우분투의 새 코드네임과 릴리즈 일정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못 지키면 어쩌려고 개발 일정 공개를 했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 한국 리전 발표에 개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였죠? 쟁점은 그래도 가격이겠죠? 스팀이 게임 구매 금액을 원화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환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지만 표기만 원화로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연쇄 할인마 두렵지 않습니까? 한 블로그에서 UTF-8에 대한 포스팅에 대해 댓글에서 진행된 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리돌림 되고 있는 글인데요. 기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2015년 11월 6일 토요일 이모 라디오 2화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 니폴과 하루에어님 그리고 이모님 진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어님은 지난주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정말 너무 춥고 옆구리도 참 아니고요. 네, 비도 오고 있어서 라디오만 하기에는 좋은 날이네요. 네. 여기도 되게 들쑥날쑥했습니다. 계속 비 엄청 오고 그 사이엔 계속 햇빛 났다가 하루에도 날씨 한 두세 번씩 바뀌어서 라디오 하기엔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모님은 어떠셨어요? 저 지금 주말에 출근해놨다가 이분 라디오 대본만 쓰고 퇴근하는 길인데요. 지금 택시 안이라서 조금 대화가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전부 모두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저희 이모 라디오 한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onair at weirdex.io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사연에 한해 납작만두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니콜 PD의 사비로 대구에서 직접 보내드리는 납작만두. 네, 사연은 사연은 다양하게 연애, 직장 필담, 문학, 핫트렌딩, 기막힌 인생 이야기 등 모든 사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니 이를 참고하셔서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요청에 따라 내용을 각색해서 본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소개해드리니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이 진짜 연애 사연 좋아하시거든요. 그 연애 못하는 병에 걸리셔서 사연만 참여하고 계시고 연애 못하는 병은 뭐죠? 네. 그리고 알라님이 소개 해주실 말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모 라디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PD분이
납작만두 비용이 한 주에 한 번씩 빠지면 얼마나 고통인 줄 아느냐고 화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아, 제, 제가 아, 알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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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만두 그 유통기한상 호주 등 미국 등 외국에는 배송이 어려우니까 참고 아,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아쉬운데. 호주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광고가 들어오면, 네, 한번 생각해보고요. 좀 아쉽네요. 네. 근데 납작만두 맛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네, 뭐, 인터넷 네, 찾아보니까, 뭐, 대구에서 먹는 납작만두가 뭐, 참기름 섞은 간장, 고춧가루, 뭐, 채썬 대파, 뭐, 이런 거, 뭐, 먹는 게 납작만두라고 하죠. 한번 드셔보시면, 약간 탄수화물 중독에 걸렸을 때 밥 먹는 희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음식이 없거든요. 막 쿠팡, 뭐, 티몬 이런 데서 막 속이 두툼하게 들어간 납작만두는 아닙니다. 납작만두가 아니에요.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1화 납작만두 냄새 맡고 들어온 사연 아니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라디오이기 때문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시죠? 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네, 아직 내릴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모라디오님. 제가 다음 주에 모교에 가게 되었는데 졸업을 앞둔 4학년 여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친구를 신입으로 받은 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같은 거요. 그러니까 원하는 신입사? 뭐 이런 거? 아니면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들이요. 처세술 같은 것도 좋고 갖춰야 할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요. 그런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기덥, 링크드인 만들기 뭐 이런 거나 뭐 SVN 같은 버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것 말고는 생각나지 않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뭐, 다음 주에 모교를 가신다고. 네. 지금 뭐 따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루예요님은? 이제 졸업이면 몇 학번쯤 되는 거죠? 제가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이제 4년 전이면 대략 뭐 11학번? 딱 맞춰서 하시면 11학번이죠. 네. 10일이 아니지 않아요? 1, 2학번 아닌가요? 지금 16년 졸업이니까 4를 빼면 12학번인가? 2학번, 12, 12학번, 13, 14, 15, 네, 12학번이요. 12. 지금, 왜 웃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도와달라고 지금 하시네요. 지금 뭐 저희는 별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뭐 지금 채팅방에는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보면 납작만두 이야기. 납작만두. 나도 채팅창 보고 싶어. 납작만두 그렇게 납작만두 12학번이라고 하시네요. 네. 납작만두 12학번. 납작만두만 너무 맛있다고.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딱 졸업하기 전에 GitHub은 사용 방법 정도는 알고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GitHub. 네, GitHub 제일 좋죠. 네. 개발자분들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게 개발자로 하는 아무래도 거니까. 네,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요. 뭐 SVN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신 거 보면 개발자분들인 것 같아요. 음. 네. 뭐 원하는 신입상 이런 분들 뭐 이런 거 딱 계신가요? 원하는 신입상. 말 안 해도 잘하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하는? 경력 같은 신입? 경력 같은 신입? 네. 1년 차지만 1년 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죠. 그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아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개발팀에 새로운 분이 하나 들어왔대요. 어린데 정말 이제 싹싹한 거죠. 이제 뭐 굳이 시키는 일만이라도 싹싹하게 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더라. 이런 거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네. 근데 싹싹하다는 기준이 뭐 말을 잘하고 처세술이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업무 처리 능력이나 프로세스를 싹싹하게 잘한다는 얘기인지 혹시 그게 네. 뭐 그때 인턴을 뽑았는데 뭐 일은
일은 못해도 괜찮대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잘 듣고 뭐 메모한다거나 일단은 들어오면 잘 모르잖아요. 일단 그런 태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실제적으로 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인턴이 30대 분도 같이 들어왔대요. 아, 막 졸업하신 분이랑 와, 이제 30대 분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30대 분은 이제 굉장히 퉁명스럽고 막 그런다고 하시면서 어, 일도 잘, 일은 잘 하는데 이제 되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제 당장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나게 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일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이 싹싹하고 일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면 또 괜히 마음이 가잖아요. 잘 몰라도 도와주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근데 심지어 네. 이제 그 30대 여자분이 굉장히 예쁘시대요.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는 뭐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 안 해도 주변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 신학교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막 그런 또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또 그런 게 또 그죠. 또 이상하게, 네, 이상한 쪽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네, 되게 이쁘기 차이도 때문에 이제 좋다. 크게 보이는데 일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네,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 음, 채팅방 쪽에는 한번 볼까요? 네. 뭐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도 있나요? 근데 보통 인턴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이라도 해라. 아니면 딴 거 해서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뭐 보통 들어오면 한 달은 일은 안 시키잖아요. 뭐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그랬는데 네, 한 달은 일은 안 시키더라고요. 한 달 정도. 어,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한 달 일을 안 시키고 주변에 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게 하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한 달 정도. 근데 그 시간에 진짜 지루하게 느껴지는데요, 인턴분들이. 그쵸. 근데 보통 인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아니에요? 그쵸, 이제 첫 한 달이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음. 이제 적응을 하라고 한 달의 시간을 주는 건데 이제 그 시간에 뭘 안 시키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음,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담배를 잘 사와야 된다. 담배, 담배 심부름이라니. 담배 심부름이라니. 그,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여학생들에게, 그렇죠. 여학생들에게. 네. 네. 무슨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생각났는데, 요즘에 되게 인터넷에 튜토리얼 같은 게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풀스택 같은 거, 풀스택 튜토리얼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맛을 알고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요? 음, 그런 거를 좀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약간, 저도 보면은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보는 게 좋은데 그쵸. 이폴님 말씀대로 튜토리얼 같은 걸 하면 그래도 뭔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한 근데 번씩 사실 보고 네, 오면, 네, 좋죠. 네. 실제로는 이제 각자 우리는 한 번의 튜토리얼로 익혔지만 이제 그건 이제 다 실제로 나뉘어져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마스터까지 오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뭐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팀이랑 되게 디자인 팀이랑 일을 할 줄 모르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쵸. 디자인만 넘어오면은 그걸 구현해야 되냐 아니면 프로토타입이 넘어오면 거기에 코드만 붙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마 한번 해보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 그죠. 그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또 다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죠? 어떤 회사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또 말씀했던 것처럼 튜토리얼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대충 알고 아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했던 전체적인 일 중에 이런 부분을 내가 중요시 여겨서 참여하면 되겠구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음, 인턴이 할 분량을 잘 정해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쵸? 회사 차원에서는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긴 하죠. 근데 뭐 그거를 이제 4학년 졸업하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인턴이 할 분량을 잘 정해주는 거. 네. 근데 저희 좀 한국이 좀 인턴이라는 이미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급 인턴? 인턴을 하도 안 좋은 뉴스에서 계속 봐서 일도 일인데, 일도 일인데, 약간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약간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바로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약간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없고 그냥 요즘에 뭐 도장 깨기 마냥 여기서 도장깨기. 인턴하고 저기서 인턴하고 딴 데서도 인턴해보고 그걸 이제 다 경력으로 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뭐 회사에서 그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기도 하겠지만 좀 한 곳에서 잘 해주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도와주신다면, 네, 그쵸. 회사에서 도와준다면 그렇게 그쵸. 채팅방에 학부 졸업인데 스택이 뭐죠? 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시네요. 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졸업할 때도 기시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졸업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맨날 삭제 같은 거 내라 그러면 지파일로 내고 이메일로 아시잖아요. 날짜 받고 최종 이러는 그쵸. 거. 네. 네, 프로젝트 지부를 압축해서 뭐 프로젝트 구성 파일만 보고 소스 코드만 보내줘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뭐 코드 프린트해서 제출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죠. 맞아요. 그쵸. 해외 무급 인턴에 대해서 되게 좀 말이 많으시네요. 네, 무급 인턴은 가면 안 된다고 상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을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음, 짜잘한 거 시키잖아요. 맨날. 네, 그쵸. 네, 짜잘한 것도 뭐 프린트 이런 것도 시키겠지만 그래도 음, 어떻게 뭐 계약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기록을 해서 일기처럼 업무일지를 쓰는 게 시키지 않아도 써두는 게 음, 나중에 봤을 때 뭔가 너 이번 주에 뭐 했냐 이렇게 상사분들이 물어보면 얘기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듣다 팁이네요.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네, 매일 일지 쓰시나요? 혹시? 저는 거의 매일 써요. 매일 자발적으로 네, 쓰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회사에서는 뭐 주마다 쓰라고 시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주마다 그냥 업무일지 같은 거를 해서 전사와 공유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확실히 더 많이 기록을 하게 돼요. 음, 어차피 다음날 출근할 때 되면은 내가 어제 뭐 했지?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쵸, 네, 네. 많죠. 힘들잖아요, 네. 네. 힘들죠, 네. 하루회원님은 뭐 일찍 회사에서 정하는 그런 게 있나요? 나이? 이미시? 아, 저희 회사는 그 에이전시가 좀 한국이랑 좀 다르게 시간당으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월말에 뭐 시간 합산해서 그거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시트를, 네, 그죠. 타임시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업무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런 것도 같이 적는가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 뭐 이슈 트래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커스터머 서비스 저희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이제 유저 보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컨택이 들어오면 그게 인보이스 뭐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시스템이랑. 그래서 계속 처리를 하면 시간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레코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일을 얼마 했으니 얼마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한테 전달되는 것까지 그게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일, 업무 뭐 10분 한 거, 5분 한 거까지 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좋다.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그죠. 그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르고 없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반발심이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웹 에이전시 했던 거랑 여기서 웹 에이전시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 시간당으로 돈 받는 건 사실 그런 회사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와서 엎을지도 몰라요. 진짜 회사 와서 막 책상 엎고 이런 식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그게 일상적인 그런 거라서 되게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도. 문화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또 4학년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까 저희 그러게요. 산으로 갔는데, 네. 산으로 갔네. 네, 산으로 갔는데요. 네. 4학년 분들에게 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시간 될 때마다 좀 만들어서 그거 진짜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개발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그 웹 퍼블리셔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되게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있죠. 왜 테이블로 화면 구성하고 그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을 정말 뽑아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서 결국에 면접까지 가봤는데 HTML5 알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고 잘 쓴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런 걸로 보내주시니까 괜히 안 뽑을 뻔했거든요. 약간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정말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보기 좋고 뽑고 싶은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SVN을 쓰든 GIT를 쓰든 바로바로 공개가 가능한 자기 블로그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작업 일지 같은 걸 남기든가 아니면은 결과물을 바로 GitHub으로 통해서 바로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폭포를 준비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모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 여기서 구직하나요 지금?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쪽으로. 본격 이직 방송. 네, 아닙니다. 네. 괜찮다. 이직 사장님 듣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포폴 관리를 잘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거는 링크드인을 되게 열심히 쓰려고 해요. 링크드인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 어떤 프로젝트 어떻게 기획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참여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거를 그냥 링크드인에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더라고요. 파일로 관리하면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거나 아니면 그게 막 나중에 보면 되게 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들은 그 문서 포맷을 되게 자주 바꾸기 때문에 네. 막 한 2년 전 문서 열어보면 막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저는 링크드인에 꾸준히 기록하는 거? 네. 요즘 링크드인도 되게 괜찮아졌죠, 플랫폼이. 네, 괜찮아졌어요. 슬라이드 쉐어도 맞아요. 네. 인수를 했나요? 링크드인 슬라이드 쉐어랑 같이 되어 있던데. 네, 같이 되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RSS 리더로서 제가 펄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먹혔더라고요, 링크드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이야기만 쫙, 기술 이야기나 뭐 디자인,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펄스에 쭈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는 이제 RSS 리더로는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큐레이션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요즘 음. 링크드인이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링크드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링크드인이 최근에 그 린다닷컴이라고 그 강의 같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올리는 사이트 또 인수를 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 뭔가 구입 거기서 비용을 지불을 하면 린다닷컴 항상 그러듯이 프리 2달 뭐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만약 영어면 영어긴 한데 근데 뭐 코드 개발하는 게 코드 보는 거지 영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관심 저는 있는 주제 있으면 영어도 네. 좀 영어를 이제 듀오링고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 듀오링고요. 네, 듀오링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듀오링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숙련도라고 나와요. 그걸 이제 링크드인에 공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있는지 몰랐다. 너는 58,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58% 정도 이제 숙련도를 쌓았는데 56% 떨어지는 것도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좋은 것만 올리고 싶은데 58%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 곳에서 상생하고 있는 링크드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4학년 분들에게는 이쯤 하고 이제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개발자가 좋더라. 제이법이 좋더라. 언제 어디서나 믿고 보는 국민출판 제이법. 제이법은 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약관이 아닌 현지화를 찾아주세요. 우, 오, 제가 또 잘못 제이법. 제가 또 잘못했네요. 자, 잠시만. 넘어가고. 쉿! 누군가 유명 게임 블로그 포스팅에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아니, 아이들도 보는 블로그에 여자 속옷 광고가 웬 말입니까? 정말 실망이에요.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리리프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건담 나오는데. 저는 건전하게 레고 광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검색을 하면서 쌓인 쿠키를 기반으로 광고가 나오는 줄 몰랐던 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모 라디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실수로 시작한 이모 라디오 2부. 저희가 어떻게 사연이 하나 더 왔나요? 네네, 하나 더 사연이 있네요. 하나 더 나왔네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네, 오프닝부터 실수. 사연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단지의 흔한 개발자 A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온 지는 6개월쯤 되었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참 이상해요. 이분이 이 회사의 솔루션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팀장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요즘 이분이 허당이라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ORM 라이브러리를 쓰시는데 쿼리는 직접 짜서 쓰세요. 아, 그래서 제가 납품처에 맞게 쿼리를 변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하면 어떡합니까? 요구사항에 맞춰서 쿼리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도 되지 않은 쿼리를 커밋하면 혹시 모를 버그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사실 여기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도 없습니다. 팀장이 릴리즈를 하면 영업팀에서 테스트를 합시고 192.168.100.1.8080 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로 접근한 다음에 우르르 버튼을 눌러보고 그러는 식의 테스트인 거죠. 그러다가 테스트 다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일하기 바빴다거나 개발이 덜 되었는데 테스트하기 해달라는 그런 식이에요. 빨리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아, 알았어요. 어차피 개발 덜 됐는데 왜 요구하는 거야? 이거 개발 덜 됐는데요? 아니, 덜 됐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일도 비일비재. 뭔 소리야?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요, 저희 팀장님은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걸핏하면 이런이라는 페이지가 수시로 뜨면서 작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크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일정 작업이 진행되면 똑같이 사용이 종료되어 버리죠. 결국 업체에 사과하는 건 말단 직원인 제가 하고요. 같은 기능을 하는 소스 코드는 제 멋대로 산지되어 있고 같은 값을 여러 파일에 걸쳐서 로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꼬여있는 이 상황과 프로젝트를 들고 회사가 아닌 바깥에서 세팅을 하고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고민이었네요. 지금 채팅창에는 ORM 쓰시면서 그러고도 개발자입니까? 영원히 고통받아? 미치겠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근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그거. 그만두는 거. 근데 그만두는 건 쉽지 않잖아요. 자기 뭐 생활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쵸.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온 ORM? 이런 거에 대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 사연에 나오신 분이 맞닥뜨린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뭐 국수나 짜장면집 가보면 기계로 뽑는 것도 있고, 면을 기계로 뽑는 것도 있고, 수타로 뽑는 것도 있잖아요. 뽑는 것도. 근데 자동으로 면 뽑는 기계를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뭐 주방장님이 손으로 면을 뽑았어요. 근데 면 뽑는 기계의 라인에 맞춰서 다시 면을 다시 뽑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아, 진짜요? 면 다 뽑아야 하는데? 그럼 다시 면을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면을 또 뽑으니까, 그게 뭐 기계로 뽑은 것도 아니고, 손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웃기네. 다시 돌아오세요. 네. 면 그만 뽑고 ORM이 뭐가요? ORM이요. 네. 네. ORM은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SQL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게 표준화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마다 구현도 다르고 작동도 상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ORM이 쿼리를 대신 써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QL을 대신 써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양식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작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ORM을 쓰는 건데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와의 접속을 관리한다거나 여타 편의 기능들도 제공하는 것을 ORM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사연에 보면 ORM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쿼리를 ORM을 통해서 실행한다는 건데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ORM을 통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거. 정말 성능을 위해서거나 ORM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쓴다는 경우 빼고는 정말 면 다 뽑아놓고 그런 짓 하는 거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본인 사연 아니신지? ORM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ORM을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위에 그렇죠? 네. 앞서 말씀한 것 때문에. 편의 기능들 때문에 쓰고 있죠. 전화 왔네. 전화 왔어. 네. 한국에서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탈을 씌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하버네이트라는 ORM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잘 쓰고 있죠. ORM 종류도 많고요. 뭐 JPA, 뭐 아이바티스 등등 많은데 뭐 사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연 들어보니까 뭐 그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회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창도 한번 볼까요? 뭐 웰컴 투 호주라고 하시네. 본격 이직 권장 방송 돈 비우다 전화 왔다 내 전화인 줄 아이폰 쓰시는 분들 모든 줄 그런가 네.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사연으로 들어가 보면 네. 네, 회사 프로세스에 맞게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기에 뭐 그분이 다 만드셨다고 하니까 아마 작은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인원은 적고,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회사가 작으면 적은 인원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웃소싱을 한다던가 이렇게 외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연과 같이 QA가 별도로 없는 상황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같은 시도나 뭐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음, 해야 할 일이 명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모님 말씀대로 QA가 있는 회사는 좀 다를까요? 제가 일했던 개발팀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라 개발팀이, 그러니까 QA팀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막 제가 손만 대면 버그를 내는 기획자를 끼고 보통 디버깅을 하고요. 네. 기획서 쓰면서 사용 시나리오대로 테스트 수도 같이 만들어 두거든요. 그걸로 체크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손만 대면 버그 나타나는 거죠? 그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QA 부서가 별도로 있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QA 팀에서는 뭐, 진행하는 테스트와 개발팀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같은 게 뭐, 다른 부분이 있나요? QA 조직이 있던 회사에서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앱을 배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드 배포를 해서 테스트랑 QA 진행하고 BTS로 따로 수정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정했던 이슈랑 미얘기 이슈랑 정리를 해서 뭐 이 정도면 릴리즈 해도 된다 안 된다 컨펌을 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같이 일해봤던 경험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뭐 대기업은 QA팀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개발자는 테스트 없이 막 던진대요. 그래서 버그들이나 문제들은 QA팀에서 다 봐주니까 개발팀은 테스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랑 일했을 때는 너무 QA팀이 막 기획까지 다 갈아엎고 막 이러려고 해서 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테스트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그럴 수 있구나. 개발하면서도 리팩토링에 선뜻 손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3자 관점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면, 하면서도 하게 되는 거니까, 코드랑 개인의 취향을 분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코드와 개인의 취향을 분리하는 게 어떤 얘기죠? 뭐랄까, 내가 작성한 코드는 내 자식과도 같아서 왠지 고치기 싫은 그런 모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테스트 케이스도 그렇고. 사실 고치기 힘들고 귀찮고 게을러서 그러는 건데, 괜히 내 코드한테 덕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데레가 아니고 코드에 덕질을 해요? 개발자도 알게 모르게 덕질 많이 하지 않나요? 뭐, 빔이나 이맥스 뭐 같은 뭐 입력 도구에 집착을 한다거나 뭐 기계식 키보드가 있어야만 개발을 잘 할 수 있다거나 뭐 또는 뭐 듀얼 모니터 없으면 안 된다. 뭐 듀얼이 문제인가요? 뭐 세 개도 안 된다. 뭐 네 개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역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줍시다.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 그 팀장님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뭐 좋은 코드에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라도 뭐 자신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뭐 코드 잡고 있기도 어렵고, 뭐 자신이 코드 잡고 있지 않는다면 뭐 회사에서 자기 위치가 애매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예를 뭐 팀장님이 다 만드셨다면서요? 네. 그럼 물론 그런 문제로 주위 사람들이 더 괴로운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좀 퍼다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쭉 네, 보면 이렇게 개발자들은 새로운 기술 굉장히 힘무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시키지도 않은데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 나와서 막 스터디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음, 보면은 내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내가 아니면 계속 관리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과거에 머무르고 계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들어보면 좀 자신만의 이유도 있고 사연도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고 아니면 그런 것을 떠나서 아니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부족해서 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그 아는 분이 그 그냥 일반 그 자바 서블릿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구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보안이 중요하다. 스프링을 적용해라. 스프링을 적용해라 이러는데 그분이 참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에 있는 어노테이션만 같이 쓰시더라고요. 뭐 그러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스프링에 뭐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게 있다면서요. 뭐 그런 걸 적용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건 뭐 오스나 뭐 다른 쪽에 인증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뭐 그거를 근데 뭐 안에 뭐 계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억지로 써가지고 막 데이터 암호화하고 뭐 그런 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쵸. 그래서 진짜 많죠. 뭐 위에 저도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이거 계속 된다면서요. 프론트엔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정말 이게 신기술을 공부해서 빨리 뭔가를 털어내야 어떻게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통적으로 에러나는 부분을 만드실 수 있는지 정말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진짜. 네, 뭐 아, 그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서 살펴보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저희요? 저희 괜찮지 않나요? 저희 이상한 모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승전 이상한 분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막 질문 남겨주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막 답변해주고 이러시거든요. 네. 네, 요새 니플님 별명이 NG 욕정으로 바뀌셨다던데 어떻게 원래 되신 거죠? 요정입니다, 요정. 네, 요정입니다. 욕정님. 욕정으로 봤는데? 네, 요정인데 어떤 분이 오타내셔가지고 요정. 네. 이런 19금 방송. 아, 네. 요즘 뭐 인터넷에 자료 진짜 많잖아요. 네, 뭐 위키도 요즘 코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막상 찾아보면 뭐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감도 잘 안 올 정도로 그런데 뭐 일단 자기 하고 있는 일 관련된 미더비나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해서 뭐 그 팀장님한테 추천해드려야겠죠. 네, 뭐 관련된 뉴스레터 등록해가지고 같이 본다거나 뭐 그거를 이제 뭐 팀 내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만약 저도 좀 관심 있어 많이 보는데 대부분 영어 자료가 많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된 걸로 먼저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이상한 모임 팀 블로그를 구독하셔서 이거 아니면 발언권 달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이런.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블로그까지 들어와서 못 보겠다. 뭐 그냥 그렇게까지 봐야 되냐 싶으시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뜬금없이 타임라인에 등장하는 이상한 기술 블로그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깨알 광고. 네, 그거 보면 그 이사모임 슬랙에도 이런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자주. 근데 또 보면은 이런 뭐 어떤 거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접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이 링크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모두 다 같이 약을 파는 훈훈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좀 그게 훈훈해요. 요즘 겨울인데 옆구리가 안 시려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요. 네. 네, 뭐, 이참에 뭐, 저희 슬랙 가입하는 주소도 좀 알려드릴까요? 네. 네네네. 저희 weirdmeetup.herokuapp.com 이렇게 오시면 슬랙 가입하실 수 있고요. 팀 블로그는 blog.weirdx.io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거의 다 이상한 모임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이모분들은 주변에 3명씩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슬랙 뭐 가입할 때나 이렇게 추천이 코드 이런 거 만들까봐요. 추천 코드 좋네요. 그 납작 코드래. 납작 만두 보내주나요? 납작 코드 뭐지? 벌써 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모든 업무를 자기 앞에 쌓아두고 이제 소통 가로막는 피곤한 타입 그런 분들 하는 분씩 있잖아요. 그쵸. 업무를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수평적 조직에선 그나마 막, 야, 너 좀 해라, 막 이렇게 쪼개라도 할 수 있는데, 수직적 구조면 상급자에게 일을 재촉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도 책임감 때문에 업무 분담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건 이만 엄청나게 높은데 이 사람은 그만큼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 손에서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듣다 주로 보니까 없습니다. 주로 없습니다. 저기 제 말죠.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서블리스로 스프링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회사에서 SVN을 쓰신대요. SVN. 자기가 이제 버그나 되게 치명적으로 안 되는 기능을 발견했어요.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SVN에 커밋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수정을 하고 있다가 땡겨 받으세요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이제 다 없고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또 머지에 되면 또 고쳐야 되고 다 각자 그런 거 땡겨 받으라고 하기가 정말 애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팀장님이 이 사연의 그 팀장님은 아니시겠죠? 설마? 동일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 이야기인가요? 저는 딴 분인 것 같은데. 참. 역시 답은 이직인가요? 아니, 왜 계속 결론이 여러분 링크드인 하세요. 아니, 진짜 이분에게 이직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답은 이직이고요. 네. 저희 뭐 이상한 모임 슬랙 같은 데 보시면 광고방이 있거든요. 네. 구인구직 가끔씩 정말 잘 올라오는데 거기서 한번 잘 맞는 팀장님이나 동료분 이렇게 꽤 타고 가시는 건 어떤지 한번 웬만한 그거 이상한 거 알 정도면은 이미 실력이 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상한 걸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제 아니,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면. ORM인데 쿼리 쓰고 있다 이런 거 기본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쵸? 네,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딴 데로. 네. 이렇게 또 제가 또 셀프로 이렇게 깨알 광고를 하고 하고 넘어가네요. 네. 네. 만약에 이분이 이직을 하신다면 이직하시는 동안에 굶지 마시라고 사연 보내주신 개발자 A님께 100% 사비로 구매된 납작만두 한 박스를 보내드리니까 이메일 꼭 부탁드릴게요. 납작만두. 저희 앞에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도 드리는 거죠? 납작만두. 앞에 있는 사연 어떻게 할까요? 네. 제 괜찮으시겠어요? 지갑이
저희 다음 주도 해야 돼요. 이거 원래 맛 한 번씩 봐가면 이게 맛을 한번 봐야지 이제 미친 듯이 사연 올릴 거 없거든요. 납작만두 번개 한번 할까요? 네, 납작만두 번개가 한번 필요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슬슬. 네, 벌써 이제 이모 라디오 뭐 지난번이랑 좀 비슷하네요. 50분 정도. 오, 신기하네. 시간 완전 맞췄어. 딱 맞아요. 거의 뭐 1시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거의 뭐 귀신들처럼 50분 맞추네요. 뭐 저희 뭐 능력인가요? 환상의 분량 조절. 네, 거의 뭐 방송 사고를 한 2번 정도 내줘야 돼. 이제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진짜. 자, 이제 클로징 사운드. 네, 이상으로 이모 라디오 2회 진행의 이모 항공사 직원님이셨고요. 연출 리폴이었습니다. 이상한 모임의 라디오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한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 뿅! 뿅! 여러분 뿅! 뿅! 뿅뿅뿅. 뿅뿅뿅!